자,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꼭 가져갔었으면 좋겠어요. 이 네 가지만 쓸 줄 알면요, 블로그 글쓰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문 작가면요, 맞춤법 틀리면 작가의 명예가 확 추락하죠.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뭐 내가 맞춤법 좀 틀리고 사이뜨게 틀려도 누가 나한테 욕해요? 블로그는 내 얼굴도 보이지 않는데 괜찮아요. 그냥 자신 있게 쓰세요. 뜻 좀 이상하다 할지라도요, 사람들은요 내 블로그 감상하려고 온 게 아니라 정보 보려고 온 거예요. 이 곳에서 내가 궁금한 것만 해결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는 부담 갖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을 높게 평가하지 않아요.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그냥 쓰세요. 1번이 티스토리에 글을 몇 개 올린 후에 그리고 얼마 동안의 기간이 지난 후에 광고 수입이 일정하게 들어올까요? 라는 건데, 혹시 질문을 했을 때 의도가 내가 얼마 만에 돈을 벌 수 있나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글을 몇 개 올렸냐 이 질문이 가장 그 포인트 같은데 5개만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건 중요한 건 뭐냐면 애드센스 승인이 난 상태에서, 애드센스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는요, 내가 뭐 10만 명이 들어오든 2천만 명이 들어오든 애드센스가 안 달렸는데 수익은 0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드센스 승인을 받고 나서요, 그런 다음에 글 5개를 올리는데 어떻게 올리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다음에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꿀팁, 그거 그대로 활용해서 올려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블로그에서 보지 못했던 방문자 수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수익이 생깁니다. 그걸 보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가 애드센스는 한 종류의 글을 쓸 때와 다양한 종류의 글을 쓸 때 광고 효율 차이가 있느냐, 이 질문이신데 이건 있어요. 만약에 내가 블로그를 그 하나의 그 자동차로만 쭉 작성을 해요. 그러면 구글은 어떻게 인식하냐면 이 도메인 abc.com이라는 이 도메인에 대해서요, 얘는 자동차 쓰는 블로그구나, 자동차 광고만 냅다 박아줘요. 그러니까는 내 블로그도 자동차고 광고도 자동차니까 광고 클릭률이 많아지겠죠. 그런데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왜? 내가 자동차 쓰다가 새 출발 기금처럼 돈 되는 키워드가 있으면 이것도 돈이 되는 건데 아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블로그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자동차 쪽으로 하나 쭉 가는 거고, 하나는 잡블로그라고 해요. 모든 주제를 담은 거. 여기서는 돈 되는 것만 딱딱 찾아서 쓰는 블로그 만드시면 되죠. 그래서 2개의 블로그를 운영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100만 원을 수익을 목표로 계획을 삼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인데요. 일단 애드센스 승인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그냥 서울시청 가고 대전시청 가고 그 실시간 검색어가 있어요. 네이버랑 다음은 없어졌어요. 그 줌이라든지 구글 트렌드 가면 아직도 실시간 검색어가 있어요. 거기서 보고요, 그냥 그 내용 그대로 갖다 쓰세요. 정부가 가르쳐준 내용을 정리하셔도 되고요, 다른 블로그가 말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정리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대로 다음에다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돈이 생깁니다. 그때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지금 환율이 좋으니까 24달러 정도 되겠네요. 하루에 24달러, 3만 원 벌면 100만 원 생기는 거죠. 그 정도만 벌었을 때도 여러분 100만 원 벌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다른 티스토리에 썼던 글을 복사해서 내가 다른 플랫폼에다가 넣어도 되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조금 애매한 건데요. 왜냐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티스토리에 이미 썼잖아요. 그러면 인터넷 세상에 올라온 거예요. 온라인상에. 그래서 문서가 동일한 게 있다 해서 문서 유사도로 판별을 해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 지수, 그러니까 편하게 말하면 레벨이 있거든요. 레벨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갖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네이버에 있는 블로그 글을 갖고 티스토리에 옮겼을 때는 괜찮나요? 라고 한다면 전략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내가 다음에다가만 노출시킬 거다, 그러면 그건 안 돼요. 왜? 내 블로그가 똑같이 레벨이 떨어지고 저품질, 블로그 사망하기 때문에. 그런데 블로그가 저품질이 걸려도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네이버 그 지식인에다가 남겨도 되고 네이버 카페에도 남겨도 되고, 그때는 저품질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이런 용도로 사용할 블로그라면은 얼마든지 네이버에 있는 글을 티스토리에 가지고 와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해서 전략 방법은 많이 있으니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5번째 질문이 티스토리, 결국에는 이 질문은 이거 같아요. 애드센스 승인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사이트 그 애드센스에다 신청을 넣어놨다가 삭제를 실수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다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구글에서 준 태그를 못 찾겠어요 라고 하는 건데,
구글에 태그 찾는 방법이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거기다 주거든요. 그거를 찾아서 새로운 블로그 태그에다가 넣고 다시 신청하시면 돼요. 그 애드센스 계정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요. 그대로 다시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제 애드센스 승인을 그러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이 그러면 이제 생기겠죠. 애드센스 승인 받으려면 이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애드센스 승인 받으려다가 실패를 해서 별명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애드고시라고 해요. 이 애드고시가 왜 나왔냐면, 방법을 모르니까, 글쓰기도 잘 할 줄 모르니까 일기를 써요. 내가 오늘 저녁에 어디 가서 맛있게 뭘 먹었고 행복했다. 뭐 이런 내용을 주구장창 써요. 당연히 실패죠. 그러니까 애드센스가 이거를 왜 작업을 하냐면, 여러분이 쓰는 글이 뭐 마약을 위한 글인지 성인을 위한 글인지 자살을 위한 글인지, 그러니까 블랙 키워드, 좋지 않은 그 사이트 운영자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검증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구글에 먹칠하지 않을 사람이구나, 이거를 판별을 하는 작업인데,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그러니까 결국 구글은 이 사람은 나랑 파트너야, 좋은 정보를 주는 사람이야,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먹었던 거 이야기 주구장창 쓰면 구글이 너 좋은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글의 입맛에 맞게끔 글을 써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평가해요. 그러니까는 로봇의 입맛에 맞게끔만 글을 써주면 되는데, 이때 이제 주제는 뭐든지 괜찮아요. 영화 주제도 괜찮고요. 뭐 이제 밥 먹은 거 식당도 괜찮긴 한데 식당은 좀 좋지는 않아요. 성공률이 좀 낮고요. 육아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업과 관련된 게 있으면 직업은 제일 좋죠. 전문적인 거니까. 취미도 좋고요. 또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님들 계시다면 육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요. 내 아이한테 학력이라도 좋은 거 주기 위해서 그 육아 지식 정보를 적어도 돼요. 그러면 어떤 형식이 있느냐면, 포인트만 딱 집어드리자면 글자 수가 1500자가 넘어가야 돼요. 자, 1500자는 얼마나 기느냐? A4 용지 한 페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거 언제 적어? 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구글은요, 논리적인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문단을 총 3개로 나누세요. 하나, 둘, 셋. 영화를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최근에 본 영화가 한산 영화를 봤었는데요. 이 한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쓸 때 처음에는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 줄거리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한산 뭐 줄거리 막 쓰고, 두 번째 쓸 때는 뭘 쓰냐면은 거기 등장인물 이순신도 있겠고요. 이순신을 연기한 주인공에 대해서 막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촬영 기법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한산 촬영할 때 바닷가 한 번도 간 적 없대요. 그거 다 CG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500자 쓰는 거예요. 그런 거 인터넷 찾아보면 그냥 바로 나오거든요. 그런 정보 찾아서 500자 쓰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냥 사이되게 줄바꿈 하지 마시고 그냥 문단 통째로 하나, 둘, 셋, 세 덩어리로 만들어 버리세요. 구글은 이거 좋아해요. 소제목 쓰시고, 줄거리, 뭐 촬영 기법, 그리고 등장인물 이런 것들 쓰시고, 그러면은 이것만으로도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려고 했던 건 보통 네이버 많이 보시니까는 안녕하세요 이인들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줄바꿈하고, 또 중앙정렬해서 조금 쓰고 줄바꿈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쭉쭉 이어서 글을 쓰셔야지만 애드센스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글을 얼마나 많이 써야 되느냐? 20개 정도는 들어와 있어야 구글이 이 사람은 블로그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생각을 하고 쭉 이어갈 수가 있어요. 한두 달 안에 작은 금액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나요? 이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과 겹치는 것 같은데, 승인 받은 다음엔요, 글 5개만으로도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보세요. 바로 수익이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이라도 승인을 받았으면요, 바로 광고가 나오거든요. 그거 광고 지금 만약에 클릭을 했다, 그럼 한 30분 뒤, 1시간 뒤면 통계로 잡혀요. 그래서 지금 이걸로 한 번 클릭할 때 얼마가 나왔구나, 두 번 클릭할 때 얼마가 나왔구나, 바로바로 나오니까 그거를 보시면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제가 강의 때 계속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블로그가 뜨면 대체로 거르는 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쵸,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냥 홍보를 한 거예요. 잡상인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건물주라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건물에 잡상이 막 들어와서 홍보하고 있으면 싫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 임차인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를 주면 사람들은 그걸 갖고 광고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글 쓰는 거 싫고 돈은 많이 벌고 싶고, 그러니까 글 대충 날라리로 쓰고 거기다가 그냥 광고 누를 사람 눌러.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질문하신 분의 인식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딱 들어갔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AGS부터 내가 원했던 정보가 딱 있다? 그러면 티스토리든 네이버든 어떤 사이트든 봅니다. 왜? 내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이걸 가르쳐주는 게 핵심이에요. 8번이 블로그 관련 유튜브 보면 저품질. 저품질이란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블로그가 죽었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죽었다고 하면 더 이상 블로그를 운영할 수 없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냥 블로그가 저품질을 했다는 건 다음에서. 그 다음에서만 블로그가 저품질 됐다는 거지, 이거를 구글로도 노출시킬 수 있고요, 네이버로도 노출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품질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새로 판다는 건 뭐냐면, 내가 다음에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싶을 때, 그때는 새로 최적화 블로그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때는 최적화 만들었다가 이게 죽었네? 그럼 또 만들고, 이것도 죽었네? 이걸 또 만들고. 그래서 내가 돈 되는 키워드만 쏙쏙 골라먹는 이런 블로그 전략을 취할 때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까 처음에 초보 단계에서 다음 단계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2단계입니다. 초보 단계. 이거는 지금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문맥 광고와 관심 광고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내가 자동차 블로그를 썼을 때 자동차 광고가 나오는지, 그리고 내가 또 다른 내 관심사와 관련된 광고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게 효율이 좋느냐 말씀드렸죠? 당연히 문맥 광고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한 블로그에는 한 주제만 써라. 그게 정답이다. 고효율로 가려면. 자, 그럼 고효율이라는 게 얼마냐? 많은 분들이 네이버 블로그를 해봤기 때문에 방문자가 10,000명, 20,000명 몰려야지만 돈을 버는구나, 이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애드센스는 그렇지 않아요. 1,000명만 들어와도요, 저는 이 1,000명 들어왔을 때 얼마를 벌 수 있는 건가, 이게 지표라는 게 RPM이라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1,000명당 얼마 벌 수 있나. 이때 200, 300달러 버는 블로그도 많아요. 우리 지자님도 그 단계를 달성을 하셨고요. 그 말은 어떻게 된 거냐면, 오늘 하루에 1,000명 왔는데 200불, 그러니까 얼마죠? 26만 원. 300불 얼마죠? 39만 원을 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블로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아도요, 고효율만 만들 수 있다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부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본업으로 가고 싶을 때는 고효율 블로그로 만드는 게 좋아요. 한 주제로. 그러면 이제 수익이 조금만 한 사람들만으로도 충분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1,500자 이상을 강조한다. 이분의 질문은 방금 제가 애들센스 승인 받는 거기서 문단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 문단에서 또 어떻게 글을 쓰면 쉽게 쓸 수 있을까? 사실 이건 글쓰기 영역인데, 글쎄요, 이건 설명드리기가 조금 애매한데, 이거는 제가 쓰는 방법을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짧게 써요. 이런 거죠. 밖에 비가 와서 옷이 다 젖으면서 강의장에 왔습니다 라고 이게 쭉 늘어서 쓰는 게 아니라 저는 짧게 씁니다. 비가 오네? 강의장 갈 때 옷이 젖겠네. 뭐 이런 식으로 짧게 쓰면요, 이거는 이제 글쓰기 방법, 작가님들이 가르쳐 주신 건데, 읽는 사람도 더 편하고 글쓰기도 편하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짧게 문단을 그냥 호흡을 많이 하게끔 남겨버려요. 작가님도 못하는 게 길게 쓰기래요. 그러니까 길게 쓰지 마시고 짧게 나눠 써라. 훨씬 편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품질에 탈출하는 방법, 이거는 한 가지 딱 방법이 있어요. 카카오 고객센터한테 가서 죄송해요, 좀 풀어주세요, 싹싹 빌면 돼요. 그러면 풀어줄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못이 없을 때. 그 잘못이란 건 뭐냐면, 보통 대출 이런 키워드를 쓰면요, 다음과 관련된 이제 광고 대행 업체들이 있어요. 이건 그 사람들한테만 주거든요. 블로그가 이걸 쓰면 거의 10중 8구로 저품질이 걸려요. 그러니까 대출 썼다면 그냥 가서 아쉬운 소리 하지 마시고, 새로운 블로그 만들어야겠구나,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빨라요. 보통 블로그는요, 저품질이 걸리면 새로 만드는 게 훨씬 빠릅니다, 푸는 것보다. 네이버 블로그를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랑 티스토리랑 같이 연동해서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좋아요, 좋은데 네이버에 있는 사람들을 쭉 티스토리로 연동을 할 때 똑같은 글을 쓰지 마시고요, 이거를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해보세요. 그랜저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작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그랜저를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풀옵션을 딱 넣으면 결국엔 이제 가격이 4,500만 원입니다. 근데 이 4,500만 원 부담되지 않으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낮춰서 하면 3,500에도 K5를 맞출 수가 있는데, K5도 요즘에 판매율 1위입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하고 K5 링크를 남겨놓는 거예요. 근데 이 K5 링크가 어디로 가느냐? 네이버 블로그가 아니라 티스토리 블로그 링크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랜저로 왔던 네이버 사람들이 쭉 그러다가 네이버로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네이버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강력한 나만의 무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이것도 이제 제가 이 강연을 하기 위해서 그 직접 물어본 건데, 네이버 상위 노출하는 대표님이 계세요. 거기서 물어봤어요. 링크 남겼을 때 네이버에 좀 안 좋은 영향이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거가 정말 맞나요? 했더니만 사실 무근이래요. 그것과 관련돼서는 아니다. 그걸로 그 레벨이 낮아지지는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단 쿠팡 파트너스 이런 것들은 안 돼요. 그런 거는 바로 그냥 나가리 돼요. 그러니까 그 티스토리 요 정도는 괜찮다. 근데 너무 많이 링크 다시면 안 돼요. 적재적소에 딱 한 번.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언젠간 구글이 티스토리를 배반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 그러면 다른 블로그 하시면 돼요. 이 네이버 블로그가 안 돼서 우리는 티스토리를 하는 거고요. 사실 티스토리가 아니더라도요. 워드프레스라는 블로그도 있고요. 구글 블로그라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분들이 개발 잘하시면 개발 직접 만드셔도 되고요. 그 애드센스는 어디든지 다 달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티스토리가 안 된다고 했을 때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승인을 받기 전에 굳이 최적화를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승인을 받기 전에는 수익을 만들 수가 없는데 굳이 최적화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승인된 상태에서 이 링크를 가지고 다음 사이트에다가 검색을 해요. 딱 복사 붙여넣기 해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게 뜨냐면 사이트라고 하면서 내 블로그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최적화가 된 거고요. 사이트가 하면서 안 나와요. 그냥 내가 쓴 글만 나와요. 그럼 이거 최적화가 안 된 거예요. 간단하죠? 딱 사이트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 단 애드센스 승인 받은 다음에 하세요. 그전에는 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 시작할 때 저는 그 블로그를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을 때까지, 그러니까 19개까지 다 썼어요. 쭉 다 쓰고 19개가 목표였어요. 왜냐면은 끝까지 가보자 라는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블로그를 한 개만 운영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한 계정에 5개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조금씩 여러 군데 퍼뜨려 봤어요. 그리고 나서 19개가 제 목표였거든요. 하루 목표. 그걸 다 썼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글을 상황에 따라 달라요. 돈이 될 때는 진짜 많이 발행해요. 그런데 돈이 안 되고 오히려 구글에다 노출시킬 때는 사람의 만족을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도 제가 가져와서 블로그에다 노출시키거든요. 그런 것들, 정말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려면 그때는 3일에 한 번 쓰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혼자 하지 않아요. 저는 팀 단위로 해가지고 제 직원분들이 프리랜서로 해가지고 이제 글 좀 이런 것들 가지고 와주세요 하면은 그분들이 써서 주시면 그런 것 발행하고. 그러니까 레버리지라고 하죠. 제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받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나중에 본업 하셨을 때 하시면 좋겠고요. 승인 받고 나서 이건 아까 질문에서 답변이 된 것 같은데 둘 다 하세요. 하는 게 다 좋아요. 하나는 고효율로 만들고 하나는 돈이 되는 타이밍에 작성하는 블로그로 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질문은 금지어가 있는지 쓰지 말아야 할 특정 주제가 있는지, 이건 전략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내가 다음에만 그 글을 작성해서 노출시켜서 돈을 벌고 싶다, 그렇다면 대출 쓰지 마세요. 그리고 뭐 성형수술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의사, 병원 이런 분들이 광고주들이 막 엄청나게 포진할 수 있는 거, 신용대출 막 이런 거, 그런 거는 쓰면 바로 저품질 걸리니까 하지 마시고요. 근데 나는 다음은 상관없어. 나는 뭐 네이버든 구글이든 다른 데다가 노출시키고 싶어. 그러면 뭐 금치가 없어요.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쓰셔도 됩니다. 여행 키워드가 이제 가능한지도 질문을 주셨어요. 이거 정말 좋은 질문인데, 많은 분들이 여행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거 진짜 꿀팁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광고가 뭐가 있나 보세요. 여행하면 뭐가 생각나요? 교통이 일단 생각나고 맛집이 생각나고 숙소가 생각이 날 거예요. 여기에 광고가 3개 중에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3개 중에 광고가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쵸, 숙소. 호텔도 있고요. 풀빌라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행과 관련돼서 말을 할 때 쭉 여행 이야기를 나오면서 거기서 숙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풀빌라라고 한다면 요즘 한참 코로나 때문에 그 위생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민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텔만 가도 막 접촉으로 막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을 때 풀빌라는 독채 풀빌라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소개를 해주면, 만약에 가평 풀빌라예요. 광고 있어요. 특히 여름에는 광고주들이 돌려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거는 광고일까요? 정보일까요?
정보가 되겠죠.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광고와 연결시켜서 글을 쓰면 훨씬 고효율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여행을 쓸 수 있고요. 그 말은 뭐냐면 여행뿐만 아니라 모든 주제에서 마찬가지로 광고가 있다면 그거를 연결시킨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고효율 블로그 만들 수 있다 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블로그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들었는데 이 블로그의 가장 큰 장점은 무자본, 영원으로도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내가 지금 돈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한번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져야 본전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성향에 내가 블로그가 맞다 하시면 계속 이어서 하시고요. 아, 내가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하시면 다른 부업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때 다른 걸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실행력. 지금 당장 회원가입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